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틈새에서 기회를 만들 수 있는 투자시장, 위기를 기회로 아는 만큼 보인다. 주식부터 선물까지 한 방에 알려주는 학교 환영합니다. 오후원시 투자스쿨 장학생 문다연입니다. 저희 오후원시 투자스쿨에서는요, 배찬수 1타 강사님만의 전략적인 노하우를 통해서 투자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배워볼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 실시간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신 뒤에 실시간 방송 보시면서 채팅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4시간 동안 소통하실 수 있는 방법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문자 샵 0082번으로 배찬수 남겨주시거나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신 뒤에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24시간 동안 전문가님과 소통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오후원 투자스쿨의 간판 얼굴이시죠? 배찬수 전문가님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저께 야간 시장은 좀 강했는데 오늘은 좀 장이 조정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뭐 많은 조정은 아니고 제한적인 조정이기 때문에 장 보시면서 제가 방송하는 거 잘 들어보시고 마지막 교육 여기에 연관돼서 이제 내일이 옵션 만기일 한 달을 마무리하는 날이거든요. 잘 참고하시고 매매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월요일 급등 이후로 이틀간의 하락이 좀 이어지면서 두려운 마음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한적인 하락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의 한 줄 평도 바로 들어볼게요. 예, 그래서 우리 워렌 버핏 명장이 한 얘기죠. 주식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학습과 지식을 쌓아라. 네. 이런 내용입니다. 좋습니다. 예, 이 내용이 뭐냐면 네, 일단은 주식을 무작정 시작하기보다는 우리가 항상 학습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오한 씨 방송이 있는 거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식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어저께 오늘 장 의외로 좀 별로 분위기가 안 좋죠. 그래서 이런 장을 대비해서 우리 서울경제TV에서 주식 외에 파생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방송을 열어주시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주식도 공부를 많이 하시고 우리 파생 선물 옵션도 공부를 많이 하셔서 돌파구가 있거든요. 충분히. 그래서 장이 안 좋을 때는 또 이 해지 기능이 있는 선물 옵션 수익을 내면 되니까 많은 주식 공부 외에 파생 공부도 하셔서 충분한 우리가 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으면 언제든지 이길 수가 있어요. 워렌 버핏도 그렇고 피터 린치도 그렇고 무작정 덤비는 게 아니고 굉장히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전략을 짜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워렌 버핏, 피터 린치 그리고 배찬수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 주식과 선물 공부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실시간으로 좀 장의 힘이 약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코스피 시장부터 자세히 살펴볼까요? 예, 화면 한번 보시면은 오늘 사실은 뭐 어마어마하게 빠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심적으로 좀 위축이 되는 거 같냐면 어저께 제가 교육 시간 그래서 100%는 제가 없다고 그랬죠, 주식시장에. 어저께 야간 선물이 미국 선물이 또 의외로 별로 안 오를 것 같다가 미국장이 급등을 하는 바람에 야간 선물이 한 2포인트 넘게 올랐었죠. 근데 지금 종합지수도 아침에는 야간 선물과 같이 갭상승을 했다가 한 9포인트, 조금 전에 한 10포인트, 11포인트인데 조금 또 낙폭이 조금 줄어져 해서 0.4%. 뭐 큰 하락은 아니에요. 이거 얼마든지 오후장 아니면 내일장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0.4% 정도 하락, 그리고 코스닥도 뭐 그 정도 하락인데 큰 하락은 아니지만 아침에 갭상승을 하고 분위기가 좋았다가 지금 지수가 거래소 코스닥 둘 다 마이너스. 근데 종합지수 흐름을 크게 보면 이날 급등한 날 2,500포인트를 한 번에 갔다가 이틀 정도 살짝 조정은 보이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조정은 아니에요. 그래서 기간 조정이라고 봐도 되고 뭐 어느 정도는 당연히 이런 양봉이 나왔으니까 눌림목 조정이 나오겠죠. 근데 차라리 이날 뭐 한 20, 30포인트 정도만 올랐으면 좀 꾸준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될 텐데 너무 많이 올랐죠. 134포인트. 그래서 아마도 이번 주 조금씩 이런 음봉이 나오면서 조정은 보이는 모습이 보일지언정 추세가 아래로 크게 꺾인 건 아니고 시간을 좀 지켜보고 나면 그다음에 이제 방향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섣불리 뭐 위쪽이다 아래쪽이다 방향을 논하기보다는 어쨌든 내일 옵션 만기 잘 매매를 조심조심 여러분들 지식을 총동원하면 돌파구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강의 시간에도 알려드릴 거지만 충분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고 시장에 참여하라. 어쨌든 오늘은 이런 장도 있다. 미국이 올랐지만 우리는 또 갭상승의 하락 잘 대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당장 코스피 지수가 추세가 꺾인 건 아니고 급등 이후에 숨고르기 국면에 들어왔다라는 말씀과 함께 지금 시점에서 무리한 포지션을 잡는 거는 제한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라는 말씀도 남겨주셨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한번 살펴볼게요.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예, 코스닥 시장도 어저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저께도 지수는 빠졌지만 충분히 그 이상 종목군들에서 힘이 있는 종목군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도 다 아시겠지만 이제 코스닥 쪽에 힘 있는 종목군도 있고 지수는 오늘 이제 한 4%죠. 4포인트 정도 하락을 했는데 코스닥 앞에 보이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날 양봉이 한 7%가 올랐었어요. 그래서 이날 양봉에 대하면 아직도 뭐 거의 중간 정도라고 봐야 되겠죠. 어저께 장이 굉장히 재밌었는데 어저께 장 한 3% 빠졌다가 종가 보니까 뭐 1.8% 마이너스로 낙폭이 1% 이상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어저께 이제 아래 꼬리를 이렇게 달았는데 오늘 이제 4포인트 정도 빠져도 어쨌든 계속 이 장대 양봉이 한 반 정도 여기서 이제 기간 조정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제한적인 하락이다. 그 정도 0.3%. 지금 이제 조금 또 밀려서 한 0.5%인데 제한적인 하락이고 기간적으로 조정을 보이고 있는 중이니까 그중에서도 이제 코스닥은 굉장히 강한 종목군들이 있어요. 제가 이 테마주 시간에 알려드릴 텐데 그런 종목으로 공략을 하면 얼마든지 종목으로는 수익이 날 수가 있으니까 코스닥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코스닥 역시나 우려할 만한 시점은 아니다라는 말씀과 함께 그동안 2차 전지가 이끌었던 지수 상승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다른 섹터로 넘어가는 흐름들이 잡히고 있기 때문에 저희와 함께 섹터들 분석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주식보다는 선물이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일 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 선물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예, 선물 시장을 제가 한번 좀 크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작게 보는 것보다. 일봉으로 보기는 그렇고 분봉을 좀 넓게 해서 볼까요? 이렇게 넓게 해서 보는 게 좀 확실하게 좀 와닿을 것 같은데 이렇게 보는 게 좀 와닿을 것 같아요. 자, 선물 시장을 보면 크게 이날이죠. 오후에 330 정도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런데 335포인트로 너무 크게 이제 오버슈팅을 하는 바람에 그 다음 날 엄청나게 이게 장중 한때 한 10포인트까지 선물이 조정을 보였었어요. 어저께죠. 했다가 또 오후장 되니까 낙폭을 많이 줄였고 오늘 이제 330을 넘어서 시작을 했다가 조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320 조금 지금 더 밀려서 326.35네요, 정확하게. 근데 그 전에 이제 눌림목 조정의 바닥이 한 요 정도. 이제 325예요. 그래서 아직도 325인 최저점보다는 약간 상승한 모습. 그래서 전일 최저점 325 바닥을 이제는 이제 다시는 안 올 내일까지 옵션 만기일인데 325를 바닥으로 해서 약간 상단으로 지금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저께 저점을 깨고 막 이렇게 나오는 그런 하락은 아니고 충분히 이제 이 정도면 숨고르기를 했다고 봐도 되겠죠. 음봉이 계속 나오면서 326점 한 40, 50 정도까지 아예 331에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기간적으로도 이틀 정도 그리고 오늘 오전 내내죠. 그러면 오전 내내 이렇게 눌림목이 나오면서 326 중반까지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어제보다는 약간 상승으로 그러니까 바닥은 조금 다졌다고 봐도 되겠죠. 325 정도를. 그래서 차후에 325를 깨는 하락보다는 기간 조정을 좀 더 거치더라도 어쨌든 다시 한번 이제 상방으로 좀 힘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너무 하방으로는 보지 마시고 어느 정도는 기간 조정을 마친 다음에 그리고 사실 오늘 이제 올라가려다가 결국은 실패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전에 흐름을 보셔서 아셔야 될 거예요.
저번에 이제 이 310이죠. 310에서 막 미국 장은 올랐는데 우리나라는 하루 정도 이렇게 크게 빠진 적이 있었죠.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날 장이 엄청나게 세게 더 올라갔어요.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돼요. 미국 장은 올라갔는데 우리 장은 지금 음봉을 달고 지금 밀렸죠. 근데 이게 계속 우리나라 장은 이제 또 미국은 올라도 계속 빠지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어느 순간에는 또 이게 지금은 디커블링인데 커블링이 돼서 더 빠르게 이렇게 정상화된 가격으로 치고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오늘은 아니지만 향후에 그렇게 될 확률이 조금 있다. 그래서 언제쯤일까요? 는 미래의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과거는 백미러로 볼 수 있지만 미래의 일은 정확하게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지금부터 이 디커블링이 커블링이 돼서 올라가는 장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조금 더 이 박스 기간, 횡보 기간이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을 알려드릴 테니까 노란 톡방으로 많이 들어오셔서 파생도 얼마든지 시황을 제가 소통하듯이 알려드릴 수가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살아있는 그런 고급 시황을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미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을 마감했는데 우리 증시가 힘을 못 쓰고 있는 건 좀 아쉬운 디커플링으로 보인다라는 말씀을 남겨주셨지만 그래도 325 라인은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마냥 낙담할 시점은 아니다라는 말씀도 남겨주셨습니다. 일단 추가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기간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시점에서 선물 포지션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까요? 예, 지금 포지션은 제가 이제 좀 안정적으로 나가보자. 그래서 간격을 이렇게 양매도식으로 좁히거나 언제 또 변동성이 폭발할지 모르기 때문에 푼 매도 먼 외가 위주로 지금 제가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오늘도 저는 이 정도 거리고 뭐 선물이 1, 2포인트 빠졌지만 풋 300이 시세가 이렇게 안 나요, 지금. 어저께 들어간 것도 수익이고 그전에 손실이 났던 것도 손실이 오히려 더 줄어들어서 아래 보시면 이제 정확하게 안 나오겠지만 한 50만 원 정도 플러스인데 풋 300 매도. 그래서 명칭은 롱이죠. 롱 포지션을 잡았고 똑같이 아마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현재 가격이 0.7인데 이 가격이 어저께는 0.96에 쳤었어요. 거리가 워낙 머니까 시간만 지나도 프리미엄이 이렇게 감소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가 매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롱. 그렇다고 지금 콜 매수는 되게 위험하죠. 지수는 어쨌든 빠졌으니까. 그래서 전략적으로 콜 매수를 들어가는 게 아니고 푼 매도. 푼 매도는 지금 당장 큰 추세 하락이 아니면 제가 아까 전에 이제 추세는 조금씩 지금 이틀 정도 조정은 보인다고 했는데 한번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손해가 안 나고 계속 이익이 난다는 거. 왜냐? 콜 매수를 했으면 엄청나게 손해겠죠. 선물 매수도 그렇고 푼 매도를 들어간다는 장점. 계약수 내지는 어떻게 들어가는가 자세한 내용은 제가 설명이 좀 안전하게 제가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구체적인 내용까지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는 300포인트 롱, 그중에서도 풋 매도로 제시를 해주셨고요. 자세한 그 매매 전략이라든지 비중 같은 경우에도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는 자세한 내용들 노란톡방 통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면 되고요. 입장코드 1357 걸려 있습니다. 혹은 문자샵 0082번으로 배찬수 남겨주셔도 저희와 함께 선물 시그널도 분석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13시 투자스쿨 본격적인 1교시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1교시 수업은 투자의 맛으로 준비를 했고요. 여러분들께서 수익의 맛을 느끼실 수 있도록 오늘 장의 맛을 분석해드리고 원픽 종목도 잠시 뒤에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장은 어떤 맛을 보여주고 있는지부터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예, 오늘은 보양식 먹는 날. 네. 보양식 어떤 거 좋아하세요? 보양식 좀 날이 추워지니까 삼계탕 뭐 이런 거 많이 땡기네요. 네, 저도 네. 삼계탕 매우 좋아하는데 오늘 장이 좀 힘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보양식을 먹으면서 원기를 충족하고 분명히 제가 다시 이제 커블링이 되는 장이 오면 우리나라 장도 힘이 없는 장이 아니에요. 네. 그때 한번 힘을 많이 내셔라. 그렇습니다. 지금 좀 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좀 원기 회복이 필요할 것 같고 맞습니다. 일단은 지수 상황이 좀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한 줄 평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전장에서 좀 강했던 테마부터 분석을 해볼 텐데요. 오전장에 그나마 힘을 내준 종목들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장이 이렇다 보니까 또 어저께도 마찬가지였었는데 참 안 좋은 그런 내용들이죠. 뭐 코로나19도 제가 되게 하기 싫었어요. 사실은 우리 서울경제방송에 제가 코로나 때는 안 왔었어요. 마스크를 쓰기가 싫어서. 근데 코로나가 끝나서 우리 서울경제TV에서 제가 이렇게 나와서 시황을 알려드리는데 어저께는 빈대가 또 오늘은 슈퍼박테리아가 살충제도 잘 말을 안 듣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살충제의 그 파루라는 이런 회사가 지금 20% 이상 계속 방송 중에도 22% 이렇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파루 한번 차트가 아마 나오고 있는 거로 보이시면은 거의 뭐 이게 좀 저가주죠. 1,000원 뭐 이렇게 하는 저가주라 아마 뭐 많이 이렇게 들어가기도 힘들고 그럴 텐데 추세도 살살살살 하락 추세를 하고 있고 근데 한 번씩 이렇게 이슈가 터지면 크게 이렇게 뭐 거의 20% 정도에서 30% 하루 만에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좀 특이하다. 그래서 이런 흐름은 당연히 좀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간 건 당연히 안 되겠고 이렇게 횡보 구간으로 이렇게 거의 거래량 없고 조용히 움직일 때 이럴 때 들어가면 아마도 지금 어저께 제가 이제 그 빈대 관련주라고 그러는데요. 그 종목들도 아마 하루 정도 이렇게 이슈를 어저께는 또 이제 지수가 막 밀릴 때 그럴 때 한 번씩 이제 이 틈새 시장으로서 한 번씩 이제 크게 상승을 받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그랬는데 오늘 안 그래도 이제 그때 종목들도 그저 그렇죠. 경농이라든가. 네, 그래서 오늘 아마 파루도 길게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하루 정도, 하루 이렇게 올라가니까 오늘 근데 특이한 점은 이제 그동안의 모습과 전혀 다르게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실리면서 20% 이상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이제 이 방역이라든가 이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그 예전에도 어쨌든 이제 방역이 되게 철저했는데 살충제라든가 이 슈퍼박테리아에 대한 이 약이 잘 듣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빨리 어쨌든 그 사실 이제 빈대도 그렇고 살충제 약이 효과가 있으면 괜찮겠죠. 그래서 효과 있는 약을 빨리 조금 개발을 해서 이런 테마가 좀 안 일어나고 정상적으로 우량주들이 그래서 지수가 이제 사실 이제 오후장 아니면 내일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 좀 산발적으로 움직이는 테마군들 좀 거래가 거의 없거나 아니면 이제 다시 대형주 쪽으로 몰릴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수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지금 실시간이니까 1시에서 지금 1시 10분이 됐는데 종합지수가 아까 10포인트에서 마이너스 8포인트로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러면은 우리 파루 같은 종목들도 아니면 우리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이렇게 이제 방역 관련된 종목 아니면 이제 뭐 백신 관련된 종목 길게 보시지 마시고 하루 정도 장이 조금 소외되는 애매한 때 이렇게 이 틈새 시장으로 거래가 실리면서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 뭐 어떤 작은 금액이라도 수급이 확 몰려버리면 이런 식으로 움직이거든요. 근데 그게 길게 본다고는 보지 마시고 수급에 의해서 단발적으로 움직이는 거 정도,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파로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마이너스 5%에서 10%가량까지 15% 내외의 큰 변동성이 나왔고 오늘 장에서도 지금 당장은 20% 넘는 급등을 보여주고 있지만 좀 시세가 변동이 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럼피스킨 병부터 해서 빈대라든지 또 이렇게 슈퍼박테리아 여러 가지 이슈들을 제약바이오 섹터들에서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세한 분석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신 뒤에 입장코드 1357으로 들어오시면 앞으로 백신과 항생제 관련된 종목들도 분석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전장에서 이렇게 또 테마를 알아봤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알아볼 종목들이 있을까요? 예, 우리가 이제 오후장 테마를 그러면 봐야 되겠죠. 오전장은 어쨌든 이 방역이라든가 이런 그 좀 찝찝한 거 안 좋은 종목들 내용적으로 그런 종목들에 의해 가지고 산발적으로 올라가는데 오후장 흐름은 길게 그리고 연말까지 대장주가 있는 종목. 그래서 제가 대장주도 항상 알려드리고 그러면은 좀 저가주 그런 종목들을 제가 알려드렸는데 오늘은 특이하게 저가주 내지는 이제 따라오는 종목보다 아예 대장주를 전공법으로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 이제 해외에서도 계속 그 관심을 안 받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상해요. 거의 외면하다시피 이렇게 빠졌었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오늘같이 이제 장이 좀 애매하게 안 좋아도 그런 거 상관없이 지금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게임 관련주 이쪽으로 한번 오후장 테마주는 잡아봤습니다. 네, 사실은 게임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오전장에도 강한 흐름이 보였었죠. 일단은 크래프톤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기업들에서 3분기 호실적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이렇게 또 어떤 종목들을 보면 좋을지도 저희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서 게임주들 이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이 더 더해지고 있는 만큼 장기적인 흐름에서도 지켜볼 가능성들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종목들만 좀 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예, 그렇죠.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을 좀 짚어주실까요? 예, 게임주는 지금 이제 아주 관심의 초미가 됐어요. 오히려 이제 지금 그 전에 있었던 AI 관련주, 그 다음에 로봇 관련주, 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게임 관련주가 그 동안에 못 올라왔던 이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월요일날 발표를 했던 공매도 세력들의 좀 표적이 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동안에 굉장히 우리 2차 전지와 마찬가지로 이 순환을 받다가 이제 공매도 금지가 되면서 2차 전지도 한 번씩 뭐 30% 정도씩 오른 종목도 있었죠. 근데 우리 게임주는 최근에도 아주 세게는 못 올려 있다가 오늘 이제 거의 평균 한 5에서 10% 사이 정도 다 올라버렸어요. 그래서 공매도 금지의 가장 수혜주다. 그리고 게임 강국으로서 우리나라가 사실은 좀 요즘에 이제 경기가 별로 아주 좋지는 않죠. 금리를 내린다고는 했는데 아직 실질적으로 내리지는 않았기 때문에 조금 집에서 게임을 하시는 분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게임을 많이 하게 됐고 해외로도 이 우리나라 또 이 K 게임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해외로 60% 이상 수출을 하기 때문에 게임은 앞으로 이상하게 오늘 해서 그냥 하루 오른 건가? 저도 그렇게 봤는데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거의 게임주도 한 3분의 1 토막 이런 식으로 그냥 뭐 이 거래소에 이제 소외되는 업종들처럼 관심을 안 가졌는데 결국 이제 이번 주가 앞으로 실적 발표주예요. 그래서 실적 발표를 하면 어때요? 실적 발표를 할 때 가장 좋은 이 대장주죠. 역시나 대장주는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올 거고 그러면 그거에 관심을 받아서 이제 이 같은 테마군 업종들이 따라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그러면 이제 실적이 그저 그렇고 뭐 신작 게임이 별로 인기가 없어서 흥행해서 그렇게 성공하지 못한 그런 종목들을 제가 알려드린 것보다는 오히려 대장주면서 실적이 굉장히 좋은 종목. 이제 그런 종목들이 사실 지금 게임주가 바닥을 치고 올라가면서 계속 글로벌 게임 시장이 이제 회복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가는 종목이 더 가겠죠. 실적이 좋으면서. 그래서 실적 가장 좋은 대장주 그 종목을 알려드릴 건데 자세한 매수가라든가
그 회사에 대한 내용은 노란톡으로 들어오시면 제가 구체적으로 나중에 알려드릴 건데 일단 매수가도 그렇고요. 지금 매수가를 공개하기보다는 요 종목은 좀 초미의 관심을 갖고 있을 거예요. 거래도 지금 보통 때보다 굉장히 많이 실리고 대장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 종목은 제가 추후에 한번 잠시 후에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네, 특히나 게임주들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하반기에 이렇게 수요가 좀 몰리기 마련인데요. 역시나 어닝 서프라이즈를 3분기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위메이트 같은 경우는 중국 진출 기대감도 있고 또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12월에 신작 기대감 등이 더해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게임주들 흐름을 괜찮게 보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남겨주셨고 이 중에서도 좀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종목은 잠시 뒤에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게임주들 매매 전략들은 저희가 노란톡방 통해서 제시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아래 QR코드를 스캔하신 뒤에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원픽 종목 공개하기 전에 지난주 원픽 종목들 수익률은 어땠는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지난주 원픽 종목들 수익률 정리표입니다. 10월 30일 공략했던 SBB테크 로봇 관련주였는데요. 큰 상승을 보여주면서 22% 넘는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10월 30일에 공략했던 아프리카TV 실적 발표 이후로 공략을 했었고요. 2.4%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로봇 관련주로 유일 로보틱스를 공략했습니다. 7.8%의 높은 수익률을 기록해줬고요. 워닝 머티리얼스는 반도체 관련주로 저희가 흐름 짚어봤습니다. 마음 AI 같은 경우는 AI 대장주로서 저희가 짚어봤던 흐름이었고요. 7.8%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원픽 종목들 수익률 총합은 43.63%를 기록했습니다. 네, 지난주 같은 경우엔 저희가 로봇 관련주들과 이렇게 AI 관련주로 큰 수익을 거뒀다면 이번 주에는 저희가 게임주들에 좀 더 주목을 해보고 있는데요. 오늘 만나볼 원픽 종목 바로 공개를 해주실까요? 예. 자, 오늘 원픽 종목을 발표하기 전에 리뷰를 한 종목 정도 하고 가겠습니다. 로봇 관련주 그리고 AI 관련주 두 개 다 제가 알려드렸는데 그중에 로봇 관련주 아까 보니까 이제 SBB테크, SBB테크가 사실은 로봇의 가장 대장주인 이제 레인보우죠. 레인보우 다음으로 굉장히 실적도 좋고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이어서 7만 원 화면을 보시면 거의 7만 원대까지 이렇게 상승 탄력이 붙었다가 거의 외면하다시피 해서 반토막이 났죠. 3만 원대까지. 그러고 이제 제가 3만 2천 원 정도 요 바닥에서 이제 제시를 해드렸는데 지금 3만 9천 원 이렇게 와서 수익은 꽤 많이 난 상태인데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그래서 이제 한 3일 정도 장이 뭐 오르락 내리락 난리가 났죠. 그러면서 그냥 우리 로봇 관련주 그냥 꾸준하게 힘을 이렇게 모으고 있어요. 거래가 밑에 보면 많이 실리지도 않고 여기 이제 제대로 거래가 실릴 때 세게 양봉을 다는 모습, 7만 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잖아요. 아직 그런 모습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연말 전에 우리는 로봇 관련주는 이런 거래량이 한번 실려주면서 한 6만 원 정도는 목표가까지 가도 무난하지 않을까. 이미 이제 요 볼린저밴드 선도 다 상단으로 지금 만들어 놓고 예쁘게 이렇게 턴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SBB테크 같은 2등주죠, 2등주. 지금 4만 원을 돌파를 하려고 시도를 하면서 지금 3일 정도 쉬고 있는데 4만 원 돌파하고 1차적으로는 물론 한 5만 원 정도 보는데 연말까지는 6만 원 정도도 가능하지 않을까. 일단 목표는 5, 6만 원 정도 보시고 더 가져가시면 되고요. 로봇 관련주 중에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비싸죠. 1등주지만. 그래서 저가주 유일 로보틱스 2만 원에 알려드렸었는데 2만 원 살짝 넘은 가격에서 알려드렸는데 꾸준하게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올라와서 한 10% 넘게 이렇게 22,450원으로 조용히 올라가죠. 그래서 저가주의 흐름은 우량주는 관심을 가져버리면 이제 장대양봉으로 올라가는데 이 저가주들은 소리 소문 없이 그냥 수익률은 그래서 훨씬 좋아요. 그래서 목표 주가는 한 3만 원 정도로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소리 소문 없이 이렇게 올라가도 여기 보면 이제 거의 28,000원, 3만 원 정도 올라가려다가 실패를 하고 지금 2만 원을 다시 내려왔잖아요. 다시 그냥 관심 안 갖고 그냥 가지고 쭉 놔두면 연말에 한 3만 원 정도 목표 주가까지는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은 게임주가 이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순환매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로봇 관련주잖아요. 로봇 AI 관련주. 그중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이 대장주가 삼성이 15% 갖고 있는 대장주가 한 번씩 툭툭 쳐주면 우리 유일 로보틱스 유일하게 자동화 공정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안 따라갈 것 같아도 결국은 대장주가 간만큼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SBB테크 가격이 좀 훨씬 더 2차적으로 비싼 2등주. 그다음에 가격이 2만 원. 2만 원 이제 저는 미니멈이라고 했잖아요. 유일 로보틱스. 어쨌든 골고루 이렇게 가지고 계시면 수익률이 어디서 더 날지는 모르지만 연말까지 이렇게 알차게 로봇 관련주로도 수익이 날 수가 있으니까 테마주 연구에 여러분들도 한번 한 종목만 가져가지 마시고 두세 종목 정도 같은 로봇 관련주라도 이렇게 가져가시면 골고루 수익이 나는 그런 계좌에 좀 즐거움도 느끼실 수 있을까 한번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네, 지난주에 저희가 어떻게 로봇 관련주들을 저점에서 공략을 해서 큰 수익을 냈는지 이 유일 로보틱스와 SBB테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다뤄봤고요. 이번 주에 공략해줄 이 종목들은 어떤 게 있을지 오늘의 원픽 종목도 만나보겠습니다. 예, 오늘은 아까 전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게임주로 종목 톡피는 잡아봤고 아마 게임주가 오늘 이제 크게 관심을 갖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오늘 하루만 끝난다고 볼 수는 없어요. 다시 뭐 이렇게 기간 조정을 하더라도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완전히 이슈가 잡혔기 때문에 그 중에 제가 볼 때는 이제 NC소프트라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NC소프트 이제 거래소에 있잖아요. 그래서 탄력 좀 둔할 수가 있고 크래프톤 우리 크래프톤이 지금 실적도 요번에 굉장히 좋게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배틀그라운드 막 이렇게 게임하는 총 쏘는 그런 게임인데 요게 이제 모바일 쪽으로 해서 성장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실적이 크게 향상이 됐다고 그래서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면은 다른 게임주보다도 더 거래가 가격이 19만 원 지금 그러니까 이런 대장주죠. 대장주 흐름은 10만 원대를 향해 갈수록 매수를 해야 되는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20만 원에서 10만 원 아예 10만 원대로는 안 내려갔고 10만 원 초반에 안 내려가고 15만 원 정도를 바닥으로 해서 다시 이제 턴하면서 오늘 장대 양봉을 실었는데 실적이 로봇이 아니죠. 게임 관련주 중에 유일하게 제가 예전에도 1,000억 정도면 이제 1등 기업이라고 했는데 1,000억이 아니고 2,000억의 영업이익을 이번에 낸다고 그래요. 그러면 1,000억 10만 원대, 2,000억이니까 20만 원대도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제는 그러면은 20만 원대, 그러니까 19만 원은 비싼 가격이 아니고 정상적인 가격으로 본다면 여기서부터 이제 새로 이제 시작을 하겠죠. 게임 관련주가 오늘이 끝이 아니라고 한다면 대장주는 정상적인 가격을 인정받은 가격에서부터 한 20, 30%는 더 올라간다. 그렇게 보면 19만 원에서부터 시작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뭐 당연히 뭐 20만 원은 넘을 갈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3분기 실적도 31% 증가. 이 신작이 계속 모멘텀이 기대되기 때문에 그러면 실적도 좋고 특히 우리 크래프톤이 인도 쪽으로 인도가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회사가 아니고 국가잖아요. 그래서 그 인도 쪽에 지금 대규모 e스포츠 이게 아주 화랑적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돼서 인도 쪽으로도 모멘텀이 많이 일어나고 인도 시장에 이제 입지를 계속 다지고 있다고 그래요. 이제 우리나라도 인구가 적은 나라보다는 많은 나라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게임주가 이게 인도의 그 인구가 전부 게임을 한다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실적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글로벌적으로 그래서 후발주자보다는 선두주자를 들어가는 게 나아요. 선두주자인 실적이 굉장히 좋고 글로벌화하는 게임 종목인 크래프톤. 물론 여러분들이 또 종목 연구를 하셔서 좀 싼 거, 나는 뭐 20만 원 정도가 좀 부담된다 그러면 한 5만 원 미만인 종목들을 또 포트를 좀 짜도 되겠죠. 어쨌든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공략주로는 크래프톤. 정확한 가격은 우리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게임주들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주고 있고 추후에 중국이나 인도까지 시장을 넓혀나갈 수 있는 이런 기대감들이 더해지고 있는 산업군이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중에서도 선도주자를 공략해보자라는 말씀과 함께 게임주 중에 우량주이자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크래프톤을 제시를 해주셨고요. 자세한 매수가나 매도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노란톡방 통해서 상세히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문자샵 0082번으로 배찬수 남겨주셔도 좋고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셔도 자세한 가격 전략들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2교시 수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13시 투자스쿨 본격적인 2교시 수업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2교시 투자 클래스에서는요, 주식이 아닌 선물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배워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강의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점들 실시간으로 질문도 받고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방법대로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신 뒤에 실시간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들 남겨주시면 배찬수 전문가님께서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이 옵션 만기일입니다. 옵션 만기일을 앞두고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배워볼까요? 예, 좋습니다. 오늘이 정확하게 보셨네요. 문다현 아나운서가. 만기 전날이고 내일이 옵션 만기일. 그래서 변동성이 좀 커졌습니다. 오늘은 선물 옵션 만기의 예행 연습. 내일은 만기일이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건데 먼저 말씀드릴 것은 당부의 말씀. 화면에 어저께죠. 레버리지가 강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저께 또는 오늘 아침에 어저께 야간에 또 제가 강세장 야간을 판단해라. 근데 야간에 장이 좋네요. 그래서 콜옵션 100% 매수 오버 하면은 오늘 아침에 또 골치 아픈 일이 일어나겠죠. 과도한 포지션을 절대 하지 말아달라. 아무리 말해도 부족하지가 않고 또 모르죠. 오늘 지금 아까 선물이 제가 방송할 때 2포인트 정도 하락을 했어요. 근데 장이 이제 끝났네, 하락이네. 그래서 풋옵션을 매수를 해서 오바를 할까? 내일 만약에 떨어질 수도 있지만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과도한 설정을 하지 말아달라. 우리 서울경제TV에서 파생 방송을 국내 최초로 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 방송을 만들어주신 그 담당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 때문에 또 다른 또 상황이 오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과도한 매매를 하지 말아달라는 말씀을 시청자님께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저께 거 리뷰를 잠깐 할게요. 어저께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런 모습도 있지만 또 어때요? 학습을 많이 해서 아까 피터 린치라든가 워렌 버핏도 다른 경우의 수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100%는 아니라는 거. 그래서 야간 시장에 주간 시장을 암시를 하기 때문에 포지션 변경이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요 모습은 이제 어저께는 100% 적중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어때요? 오늘 만약에 어저께는 또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어저께 방송을 하면서도 봤었는데 선물이 한 1포인트? 야간 선물이 1.2 뭐 이렇게 좀 빠지더라고요. 근데 그러더니 결국은
미국장이 개장하고 나서 이제 미국장이 올라가면서 쭉 야간 시장이 따라 올라갔어요. 근데 그 전에 봤을 때는 하방이네 이렇게도 보여지고 어쨌든 이제 미국장 개장하고 나서는 쭉 올라갔기 때문에 콜이 많네, 매수가 많네. 그리고 아침에 우리 시장이 또 그 주간 시장 시작은 갭상승을 했죠. 무려 제 기억에도 한 2포인트, 3포인트 정도 올라갔었어요. 그때 이익 실현하면 되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요동이 심하다. 별의별 경우의 수가 다 있기 때문에 야간 시장을 기준으로 해서 아침 시가는 어쨌든 오르는 게 맞았죠. 그거를 저희가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오늘 현재도 뭐 많이 빠지는 않았을 거예요. 1포인트대 마이너스인데 그런 장도 있고 이런 장도 있기 때문에 과도한 설정을 하지 말아달라는 것하고 어쨌든 뭐 아무것도 없는 기준에서 하기에는 그렇죠. 그리고 미국장이 올라가면서 1.2포인트 선물이 마이너스에서부터 쭉 올라가서 종가가 아마 2.65에 끝났을 거예요. 그럼 몇 포인트예요? 거의 4포인트 정도 저점 대비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야간에 아예 매매를 해도 돼요. 야간에 4포인트가 올랐기 때문에 야간에 매수 들어가서 4포인트. 주간에 야간 오른 것만큼 아침에는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또 손이 눈보다 빠르신 분은 매도를 들어갔으면 또 밑으로 한 4포인트 수익이 났겠죠. 무려 하룻밤 사이에 8포인트 수익이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간 시장은 어쨌든 여러분들이 기준으로는 3대 시장의 요동이 심하면 별의별 경우의 수가 다 있기 때문에 이런 장도 있구나 이런 걸 학습을 하시고 그다음에도 만기가 다가올 때는 시장을 좀 왜곡시키기도 하기 때문에 요동이 크다는 거 한번 이해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게 어저께 제가 알려드린 내용들인데 뭐 별 어렵지는 않다고 그래요. 야간 시장 뭐 그런 거구나. 그리고 야간 빠지면 기준으로 하고 올라가면 기준으로 하면 되겠구나 하는 내용들이었으니까 다 이해가 쉽다고 그랬고 오늘 강의 내용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요 내용을 제가 한번 알려드리려고 그랬는데 이제 내일이 만기니까 알려드리는 거예요. 다 아는 내용. 첫 번째 내용은 매월 둘째 주 목요일이죠. 오늘이 무슨 요일이죠? 수요일. 그러면 내일 둘째 주 목요일이니까 내일이 옵션 만기일이에요. 옵션 만기일에 여러분들이 이 법칙을 잘 기억을 하고 계시면 장 흐름이 이해가 딱딱딱딱 되실 거예요. 만기 지수 10포인트 법칙. 네. 익스피어리언트 10포인트 룰. 제가 월요일 가면 그렇게 강의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만기가 몇이었냐면 기억나시는 분은 기억나시겠지만 300 그냥 반올림해서 330. 그 전엔 340이었어요. 요 340 지수를 그냥 기억하시고 요 만기 지수 대비 10포인트 이상 벌어지지 않는다. 한 달 뒤에 지수가. 즉 설명 자세하게 옵션 만기 전 만기 지수 그냥 330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냥 문구가 좀 어려우신 분은 330 대비 위아래로 10포인트 이내 다음 만기를 예측을 해라. 기가 막힌 내용이에요. 좀 이따 차트를 보여드릴 건데 330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예 종합지수로 환산했는데 제가 방법은 알려드렸죠. 종합지수 8포인트가 선물 1포인트니까 이제 제가 그래도 꽤 오래 저번 만기에도 설명해드렸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는 종합지수 빼고 그냥 330으로 제가 설명해도 이해가 되실 거예요. 330 대비 위로 330이면 얼마예요? 340. 아래로 330에서 10을 빼면 320이죠. 요 사이에 한 달 뒤에 만기가 들어간다. 물론 100%는 아니겠죠. 외환위기라든가 엄청난 강한 장이 오면 벌어질 수도 있어요. 10포인트 이상 올라가거나 10포인트 이상 빠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어마어마한 외환위기 뭐 이런 건 아니면 거의 이 안에 들어간다는 내용들이에요.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어렵지는 않은데 생소하신 분들은 그냥 330 대비 위로 10, 아래로 10 이내가 내일 지수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잘 기억을 해두시고 놀라운 사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내용. 자, 내용은 똑같아요. 이제 전 만기 지수가 330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계속 310 만기 이후에 빠진 걸 보고 이거는 반등이 나올 그럴 여지가 다분하다라고 말씀드린 건 그냥 지수가 너무 많이 빠져서 예측을 한 게 아니고 310까지 빠졌었죠. 다 기억나실 거예요. 저도 310 이거 말도 안 되는 지수인데 그 몇 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요때죠. 요때 거의 한 4일, 5일 정도를 요때가 가장 겁주는 날 306포인트까지 10월 30일 날 우리 10월의 마지막 날 그런 노래가 있는데 10월의 마지막 날 아주 처절하게 빠졌나. 이날도 똑같이 갭상승을 했다가 종가까지 계속 민 날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제가 일부러 이렇게 분홍색으로 이렇게 해놨죠. 여기가 330으로 만기를 올려놨어요. 그 전에는 340이었어요. 만기 지수가 대충. 요때 이날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요때가 이제 제가 방송을 시작하기 전이었을 거예요. 이 지수대가 320이었기 때문에 이 룰을 지켜주기 위해서 빵빵하고 만기 이틀 정도 남겨놓고 지수를 급등을 시켜서 330으로 만든 거예요. 아시겠죠? 그때 이유를. 이때도 20포인트가 벌어졌다가 10포인트를 반등. 어쨌든 10포인트 빠졌지만 10포인트 이상은 안 벌어졌죠. 그래서 330에 끝났고 이번에 310까지 빼서 그러면 20포인트가 벌어졌네. 외환 이기면 더 빠질 수 있어요. 근데 10포인트를 회복하는 게 아니고 아예 330까지 어저께 와버렸어요. 오늘 오전에 아침에 지수가 331이었었잖아요. 다 와버렸어요. 제자리. 330 제자리. 그래서 사실 오늘 좀 한 몇 포인트 330 대비는 좀 밀렸는데 330을 다시 회복했기 때문에 전만기 지수의 같은 지수대가 왔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빠진 게 아니에요. 오늘은. 제자리로 온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장이 뭐 안 좋다 이렇게 보실 필요도 없고 이렇게 뺐다가 여기서 20포인트를 무려 올리고 오버슈팅을 해서 335까지도 갔었죠. 그래서 사실 요날 다시 한번 하얗게 해서 보시면 요날 고점이 335 빨간색의 끝이 그리고 이날 저점이 325 한 가운데가 330으로 아주 공정하게 만기 지수를 맞췄어요. 만기 지수가 아니고 한 달 전 지수를 회복을 딱 해버렸어요. 그 위아래로 5포인트로 가둬버리고 그래서 아마 내일 만기 지수는 다음 장에 나오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됐고 만기 지수를 예측하는 방법이 있는데 내일 여러분들이 한번 실제로 그게 맞나 안 맞나를 궁금증을 야기시키면서 만기 지수가 나올 때쯤에 한번 공개하겠습니다. 많은 내용이 더 있는데 오늘은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더 많은 얘기를 알려드릴 테니까 방송상 여기까지만 강의를 하겠습니다. 네, 내일 옵션 만기일을 앞두고 자세한 강의를 도와주셨는데요. 옵션 만기일과 추가적으로 만기 지수에 대한 강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통해서 입장을 하시면 추가적인 강의도 들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자 샵 0082번으로 배찬수 보내주셔도 좋고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입장코드 1357 홀수 4글자를 누르고 들어오시면 바로 강의도 들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H3C 투자스쿨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오늘은 롱으로 포지션을 잡아봤고요. 원픽 종목은 크래프톤 알아봤습니다. 옵션 만기일과 만기지수 10포인트의 법칙에 대해서도 배워봤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의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을 사칭한 피해 모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